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원맨쇼가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이번 주 원맨쇼가 마지막 주고 또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원맨쇼 마지막 주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원맨쇼에서 운영력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으며 그 전해드린 내용들이 시간이 어느덧 한 7개월 정도 지금 6개월이라고 잘못 써놨군요. 7개월 정도 지금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은 맞았고 어떤 얘기들은 틀렸고 그렇다면 틀리고 맞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 어떻게 또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원맨쇼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원맨쇼 주제는 원맨쇼 6개월 종강 리뷰 시간 되겠습니다. 자, 2월 15일 날 이 금요일 원맨쇼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9월 20일 날 종료가 됐는데 지금 알아서 이게 틀린 게 숫자가 왜 6개월이라고 생각했지? 7개월인데 7개월에 대한 종강 리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 날 이제 첫 번째 원맨쇼에서는 굉장히 원리적인 내용,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원리적인 내용들을 드렸었죠. 2월 15일 제목은 주식 투자는 쉽다? 물음표였었는데요. 아니다. 주식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주식 투자로 지속적인 시장 수익률 이상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확률상 희박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 먹더라도, 두 번 먹더라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크게 잃지.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오히려 또 수익을 꾸준히 거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확률상 희박한 일인데 확률상 희박한 일이지 또 잘하면 되긴 된다고 했어요. 자, 주식 계좌에 여러분이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내가 처음 투자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한 2년, 3년 정도 쉬었는데 다시 투자해야겠다 하고선 이제 주식 계좌에 돈을 이체한 순간 은행에서 주식 계좌로 돈을 이체한 순간 짧으면 2개월 내지는 조금 길면 한 1년 반 정도 이내에 66% 이상의 원금 손실률. 그러니까 뭐 1억 원 투자했으면은 뭐 3,300만 원 미만이 되겠죠. 3,300만 원 미만 혹은 뭐 2,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주식 입금 안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건데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해서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든 상당히 의미 있는 종잣돈 그리고 오랫동안 마련했던 돈을 대부분을 잃었구나 하고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최소 95% 이상, 100분이 시작을 하면은 이제 95명 이상이 이렇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통계적인 데이터, 과거 뭐 2000년대도 2010년대에도 최근 2, 3년 이내에도 대부분 이렇다는 것들 이걸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됐었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만큼 확률상 희박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베스트 펀드 매니저다. 대부분 손실의 원천은 조바심 그리고 급한 마음, 물론 뭐 무지, 몰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긴 한데 이런 데서 오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어떤 시세 흐름, 제약바이오주가 뭐 6개월 동안에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세 흐름. 이걸 사도 뭐 3, 40%는 쉽게 먹고 좀 주도주, 대장주격을 사면은 그래도 두세 배, 세네 배 이상 수익을 먹는 걸 이제 막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6개월차, 7개월 차 넘어가는 시점에는 이번 기회, 이번 이 제약바이오 대시세를 놓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나에게 인생의 기회가 그런 느낌. 또 IT, 부품주, 뭐 전기전자 뭐 등등해서 이런 사이클이 또 6개월, 8개월 이러고 막 또 밀고 올라가면은 이제 이번 기회 여기서 뭐 나도 뭐 단 15%, 20%라도 수익을 내야지. 고점에서 추격을 해서라도 수익을 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그래서 떡고물이라도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심리가 조바심이고 이게 손실의 원천이다 그런 얘기들 드렸었고요. 조바심의 원천은 무명,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시장은 항상 그냥 돌려먹기인데요. 어떨 때는 굴뚝주 돌려먹고 어떨 때는 IT주 돌려먹고 어떨 때는 뭐 소비주 돌려먹고 어떨 때는 제약바이오 돌려먹고 그냥 눕혀놨다가 큰 조정 계속적인 뭐 6개월, 8개월 이상의 뭐 종목 주가에 있어서 전고점 대비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하고서 막 빼다가 이제 기는 단계가 오죠. 뭐 1년이고 1년 반이고 2년이고 길면 막 3년, 4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어놓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쪽 섹터에서 이제 대시세가 이제 난단 말이에요. 계속 돌려먹는 게 시장인데, 예, 마치 이번 기회, 이번 전기차에서 여기서 예, 먹지 못하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은. 근데 한 달, 두 달 후에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기회가 온다든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뭐 이제 대시세를 이제 뿜어줘 놓고 거기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동참하지 않으면은 이제 기회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거기서 뭘 돌아봐야 된다? 예, 오히려 굴뚝줄 보든지 오히려 딴 쪽, 뭐 아이텔 보든지 딴 쪽 봐야죠. 누워있는 섹터에서 이제 또 돌려먹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알면은 사실 뭐 조바심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모르니까 예, 몰라서 늘 새롭기 때문에 예,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들 됐고요.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시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시장은 언제 폐쇄가 될까요? 예, 우리 생전에 폐쇄될 가능성보다는 우리 생전에 폐쇄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예,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시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언제나 거대한 대시세의 새판을 계속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예, 새판을 계속 마련해 준다. 예, 지수가 뭐 박스권에서 뭐 2000포인트 박스권에서 10년 동안 갇혀 있어도 여기서 뭐 예, 대시세 사이클 뭐 벌써 한 5개에서 7개 정도 10년 동안 줬던 것 같은데 이런 대시세 세판은 계속 마련해 주기 때문에 급한 마음 조바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판의 시작 어떤 특정 섹터 제약바이오가 대시세를 뿜었다. 이제 거기서 상투를 쳤다 하면 그 상투를 친 시점이 이제 새로운 사이클 예를 들어 뭐 IT 아니면 이제 굴뚝주 등등의 새로운 이제 사이클의 시작과 종결은 항상 또 일치한다 하는 것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과열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뭐 거래량이 저점 대비 평균 30에서 50배 정도 터져 있거나 종목들에 있어서요. 거기다 또 뭐예요? 뭐 딱 보여줍니다. 차트에 있어서는 뭐 헤드앤숄더 보통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정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변형된 거 한 개, 두 개 정도 뭐 만든다 해도 거기서 뭐 별 변함이 없죠. 그리고 증권 방송만 틀면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보면 다 그 섹터 얘기, 그게 주도주다, 그걸 사야 된다고 해서 다 떠드는 시점. 아주 쉬운 것인데 그 시점과 새로운 사이클의 이제 시작 시점은 항상 또 일치한다는 거 그런 내용들 전달드렸었고요. 헌판의 과열 신호는 새판의 길목 신호. 예, 헌판이 이제 헤드앤숄더 만들고 초대량 거래 30배에서 50배 만들고 이제 텔레비전만 키면 다 그 섹터 얘기한다면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 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놈들 중에서 누가 모양이 딱 갖춰서 이 섹터를 이제 들어올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들어올리는 순간 이쪽 섹터에선 돈이 빠져나가면서 일로 붙으면서 여기서 이제 또 큰 시세가 나는 예, 그런 사이클들도 다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이미 흥행몰이에 들어간 주도주군의 과열권 신호가 역력할 때는 관심 밖의 여타 섹터의 정렬을 주목하라. 네,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2월 15일 날은 드렸고요. 뭐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많이 다뤄드리면 예, 쭉쭉 가야죠. 그리고 이제 3월 8일 방송에서는 트럼프의 빅피처, 이건 좀 예측과 예언에 대한 내용들 됐었죠. 자, 항상 뭐 어떤 예측이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맞은 예측도 쉬워 보입니다. 예,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2019년도 이제 10월을 이제 10월이 이제 눈앞에 있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시점에 종결되고 어느 시점에 이제 타결이 될 것이냐. 예.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 부진, 기업들의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실적 부진은 어디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풀릴 것이냐 하면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도 3월달, 내년도 9월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면은 아무리 그 시점에 소수 의견이었고 마진 의견이었고 하더라도 어때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 시점에는 굉장히 오히려 다수 의견보다는 소수 의견이어도 뒤돌아놓고 보면 굉장히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 내용들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좀 소수 의견 내지는 뭔가 굉장히 이상하고 기발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지금 다 전개가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시점에는 굉장히 특이 의견이었어요. 자, 그 트럼프의 빅피처 때는 이런 얘기들 드렸죠. 3, 4월 대혼돈 전략.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제 3월달과 4월달.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12월달부로 작년 10월달에 장이 또 많이 빠졌었죠. 10월, 11월 넘으면서 이제 조정장이 크게 오고 그리고 이제 12월, 1월 넘으면서 반등장이 많이 왔죠. 최근과 좀 유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제 장세 흐름들이 좀 낙폭이 이제
6월달, 7월달 낙폭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8월달, 9월달 상당히 이제 또 꾸역꾸역 좀 올라오니까 시장이 좀 안도를 많이 찾아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수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좀 비슷한 시점이었는데요. 3, 4월달 이제 그 대혼돈 전략,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막 모든 걸 이제 헷갈리게 만들고 막 카오스 전략, 대혼돈 전략을 만들어 갖고 관심의 초점을 그 당시 아마 2월 28일인가요? 코원 청문회 해갖고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막 탄핵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탄핵 이슈가 막 불거져 나오고 이제 개인사에 대한 막 이제 둘춤이 미국의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막 나타나던 그런 시점들인데 이런 개인사에서 글로벌 이슈를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탄핵 위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혼돈 전략을 쓸 것이다 그런 얘기를 게 3월 8일 트럼프의 빅피처 때고요. 그래서 빅피처 발상 근원은 이제 마이클 코언 청문회다. 뭐 지나간 내용들인데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뭐 트럼프는 사기꾼 해갖고 코언이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뭐 폭로 증언하면서 이제 뭐 CNN이나 미국의 이제 언론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는 막 이제 나쁜 사람이다 하고선 막 몰아붙이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뭐 하노이 결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또 이슈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노이 결렬을 만들었고 하던 시점들이 이제 그 시점들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선택한 타겟 측은 당시 이제 대혼돈 전략이 될 거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은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이고 하고선 막 그 설명드렸던 게 이제 3월 8일 트럼프의 빅피처. 트럼프는 앞으로 올해와 내년도 어떤 큰 그림을 갖고선 이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됐었는데 그 1 내지 2개월 항상 뭐 어떤 언론에 이제 막 들끓는 이슈도 한두 달이 지나면 대중들에게는 이제 지난 일이 돼버리고 처음에는 아주 쇼킹하고 처음에는 놀랍고 막 관심이 가고 막 우르르 했다가도 시간이 이제 뭐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식상해지는 대중심리의 특성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잘한다. 원래 뭐 방송을 항상 하던 분인가요? 저처럼 이렇게 주마다 나와가지고 미국의 방송에서 뭐 이제 혼자 원맨 쇼도 하고 또 이제 패널을 놓고선 저것도 하고 뭐 거의 젊은 시절 40, 50대부터도 계속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방송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택한 타겟척은 대혼돈 전략이 될 것이다. 3월달, 4월달, 5월달. 당시에는 이제 12월달과 1월달 지수가 상당폭 반등을 하면서 이제 뭐 3월달, 4월달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아주 많았던 시점. 그걸 이제 기점으로 그런 걸 기본 토대로 해갖고 모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또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3월달 초중순인데요. 운용력이 생각하기엔 이제 대혼돈 모든 걸 이제 어그러뜨리고 막 정신없이 만드는 그 양상들이 이제 3월달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당시 그러면 이제 다 결렬을 시켜야 되는데 미북 협상도 결렬시켜야 되고 미중 무역 협상도 결렬시켜야 되는데 그 3월 8일 시점에는 미북 협상은 2월 28일 하노이에서 일단 결렬을 시켰고 미중 무역 협상은 기대감이 많았던 시점인데 결렬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대혼돈의 효과 그래서 대혼돈을 통해 가지고 3월달과 4월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이제 뭐 사생활 내지는 개인의 뭐 어떤 약점을 캐는 그런 부분에서 대외 문제, 뭐 미중 문제, 뭐 북한 문제, 뭐 해외 문제 해갖고 이런 쪽으로 집중시키고 개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가져갈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트럼프의 빅피처의 이제 기본적인 구상,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을 일단 결렬을 시켜놨고 그 다음 봄철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결렬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중국이 이제 레버러지 효과로 뭐 부동산, 증권 뭐 막 해갖고 이제 구제 금융위기까지 다 몰아붙이고 중국 정부가 이제 무조건적인 협상 요청을 하면은 미국의 요청이 대부분 수용된 협상안이라면 이게 뭐 타결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그게 타결되면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이 올 것이고 완전 비핵화 속에서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빅딜을 성사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2019년, 2020년 가져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기본 구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변화된 생각들을 그 다음 달 트럼프의 빅피처 이제 2에서 5월 달인가 또 드렸던 내용들도 좀 이따 한번 보고요. 그래서 뭐 미중 무역 전쟁 완승과 북한 비핵화 성공 두 가지 그걸 갖고선 이제 재선의 밑거름 또 이제 내년도 11월 달 대선에서 승리하는 밑거름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런 내용들 됐었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의 빅피처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증시에 있어서 3월달, 4월달은 이렇게 될 거다 하고선
당시 상당히 좀 반등 분위기 속에서 기대감이 많았던 시점이지만 좀 폭락론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폭락론을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원맨쇼가 되겠는데요. 나스닥의 월간 차트는 그 헤드앤숄더를 만들고선 이제 수직 폭락이 나타나면서 한 5,700, 5,800까지 찍고 그러고 이제 대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그림들을 그려드렸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에 있어서도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그러고 이제 다시 V자로 치고 올라가는 그 양상들, 뭐 한국 코스피에 있어서도 거의 한 2,200포인트권에서 거의 한 1,600포인트권으로 수직으로 폭락을 하고선 네 번째 하락 파동을 만들고 V자로 치고 올라가는 양상 뭐 등등 해갖고 쭉 그림을 이제 뭐 종목별로도 그려드렸던 게 요 시점이고요. 당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20만 원대 위 22만 원 정도였는데 한 12만 원까지 수직 폭락이 나타나고 그러고선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선 내년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그림은 또 그려드렸던 게 이 시점 내용들이 됐었고요.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의 뭐 월간 차트 있어서는 이러고선 뭐 1,450원까지 수직으로 뻥 하고선 이제 치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정점을 찍고 나면은 이제 또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의 한 10년 내외의 주기의 사이클 파동들이 막 시작될 것이다 하고선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3월달 트럼프의 빅피처 내용들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뭐 틀린 부분도 있고 맞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나스닥도 폭락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 뭐 2,000포인트 깨는 폭락은커녕 아직 뭐 5,6월 급락세 이후에도 그 뭐 2,000포인트 중반대 오히려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이야 뭐 거의 한 12만 원 근처까지 또 빠지는 양상들 나타났었는데 그러고선 이제 3월달 말에서 이제 4월달 넘어가는 동안에는 그 실적 시즌 예측과 실적 시즌의 각 종목별 주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는 예측과 실적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보일 것이다는 그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들을 한 6주 정도 가져갔었고요. 그러고 이제 5월 24일 날 트럼프의 빅피처를 조금 변형된 얘기 해갖고 5월 24일 주제로 트럼프의 빅피처 2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내용은 또 이랬습니다. 요것도 또 재밌습니다. 이 시점은 이제 그 3월달 트럼프의 빅피처에서는 즉시적으로 올 2분기가 되겠죠. 올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오는 그 시점에 이제 막 이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크게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고 5, 6월 폭락에서 마무리가 되고 중국이 항복하고 하는 얘기들 그런 예측을 드렸었는데 물론 증시가 폭락을 하긴 했죠. 증시가 5, 6월 넘어오면서 폭락을 하긴 했는데 폭락의 폭과 또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5월 24일에 이제 트럼프의 빅피처에서는 좀 변형된 얘기를 드렸죠. 폭락의 정점을 만들어도 올 2분기가 아니고 오히려 내년도 이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어떤 결실 그리고 압박 이런 부분들도 올 봄보다는 시간을 아주 딜레이 시켜갖고 장기화 시킬 것이다는 그런 얘기를 5월 24일 날 드렸었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타이틀을 뽑아드렸어요. 5월 24일 날은. 그래서 5월 24일 얘기는 빠르면 늦으면이 아니고 빠르면 내년도 5, 6월 달 가야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늦으면 선거가 끝난 내년도 11월 미국 이제 중간선거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 내후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높다. 하고선 이제 트럼프의 빅피처 2 해갖고 일부 수정이 있었던 날이 이제 5월 24일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운용력이 생각했을 때 오히려 3월달은 이제 2분기 올 봄과 여름 초여름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완전히 압박하고 굴복시켜서 여기서 타결시키는 그 그림에서 이걸 바꾸는 부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18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올 이 5월, 6월, 7월 넘어가면서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도 다 타결이 돼버리고 미국 협상도 다 타결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 뭐랄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양대축이죠. 미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그 성과 그리고 또 외교적인 성과 두 가지를 다 얻고도 선거에서 참패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뒤로 그냥 쭉쭉 밀어다 버리는 미중 무역 협상도 오히려
질질 끌고선 빠르면은 내년도 선거에 한 반년 전 정도 거기서 타결을 시키고 아니면은 미중 무역 협상을 계속 끌고 가갖고 선거 때까지도 끌고 가고 이 재선을 하고 나서 거기 가갖고 뭘 타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 잘했는데 미국, 북한 비핵화도 잘하고 뭐 저기 중국 미중 무역 협상 이것도 뭐 타결도 아주 미국에 유리하게 잘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18년 가을 미국 민주당과 미국 이제 또 민주당계 이제 언론 연합체에서 18년 가을에 이제 1차 개인사 폭로가 있었죠. 작년도 가을에. 그리고 19년 이제 봄 2월달, 3월달 넘어올 때 두 번째 이제 개인 스캔들 폭로가 있었는데 이제 19년 가을에 세 번째 스캔들을 이제 폭로시키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대중들의 관심이 이제 야, 미중 무역 협상도 다 끝났고 뭐 북한 비핵화도 다 끝났고 다 끝났으면 이제 뭐예요? 새로운 뉴스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누군가 대중들의 관심을 어딘가에 자기의 뭔가 업적과 자기의 어떤 성과 이런 데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사로 이제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났는데 3차 개인 스캔들 폭로가 또 나타나고 2020년 거기 가서 이제 또 메가톤급으로 뭐 폭로가 나타나고 해버리면은 이제 선거 국면 자체가 계속 개인사 국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야, 내가 이런 성과도 내고 이런 성과도 내고 야, 내가 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해도 대중들의 관심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은 그거는 싹 있고 오히려 새로 터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막 사생활 폭로, 개인 스캔들 폭로 여기에 막 다 주목을 하다 보면은 일은 일대로 잘해놓고선 정권은 날아가는 그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최대한 미룰 것이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있어서도 내년도 5, 6월 이후로 최대한 밀어놓고 어쩌면은 그 이후의 단계, 재선 이후의 단계로 그냥 미루는 그 양상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5월 24일에 트럼프 빅피처 2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이슈를 선거에 임박한 시점까지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각종 정치적인 공세.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올 가을에도 지금 3차 지금 막 이제 또 시작됐잖아요. 뭐 미국의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 발의로 이제 트럼프 저 우크라이나 뭐 스캔들 해갖고 또 조사 들어간다, 탄핵 지금 뭐 조사 들어간다 하고선 막 공격이 나오는데, 그죠?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중 무역 협상 이거를 계속 타결을 안 짓고 계속 내년도로 끌고 가는 양상들이 되면은 그 아무리 뭐 개인 스캔들 해갖고 막 공격이 들어와도 대중들의 초점과 관심을 어디에 계속 집중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이나 각종 외교적 이슈, 뭐 경제적 이슈 여기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를 선거에 임박한 시점까지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정치 공세를 방어할 수 있고, 길어져서 답답한 건 미국보다는 또 중국이 되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증시 양상.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또 차트를 그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짧고 강력한 4차 폭락으로 급하게 바닥을 찍고 돌아 나오는 형국보다는 조정이 아주 길고 지루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고선 이제 얘기 드린 게 이제 5월 24일의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짧고 강력한 폭락이라는 거는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1600을 의미해요. 그런 정도의 양상들이 되고, 그 조정이 아주 좀 길고 지루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차트는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5월 24일 날 그려드린 차트가 3월 달 그려드렸던 차트는 저렇게 3, 4, 5, 6 하고선 수직으로 폭락 해갖고 1600을 툭 찍고 올 상반기에 찍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추세가 돌아나가는 국면의 차트였다면은 그 5월 24일 날 이제 그려드렸던 차트는 지수에 있어서 딱 뭐 지금 뭐 양상들입니다. 뭐 한 1900 근처 이러고 또 슬쩍 빼면은 거기서는 또 한 2150포인트 이런 식으로 또 반등 나오면 또 좀 내린 척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년 3월달, 4월달 가갖고 거기서 이제 수직 폭락을 줬다가 움직이든 거기서 이제 뭐 수렴권에서 움직이든 하는 거, 요게 5월 24일 날 그려진 차트고요. 현재 벌써 이제 9월이죠. 9월 말. 뭐 이거 월간 차트 가서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삼성전자 월간 차트에 갖고는 이러고 바로 두들겨 패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꾸역꾸역 하다가 내년도 3월, 4월 거기서 저점을 찍고 그러고 이제 돌아나가는 양상이 될 것이다의 모양인데, 삼성전자의 월간 차트는 지금 9월 말에 이렇게 되돌아놓고 보면은 좀 많이 달라요.
여기가 이 수렴대에서 좀 밑에서 노는 양상들이 여름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수렴대보다 좀 위에서 노는 양상들 뭐 그렇다고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그런 양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다우존스 월간 차트에 있어서 뭐 거의 유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거 저 다우존스 월간 차트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동안에 5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됐냐 하고 보면은 그죠 여기에서 그림 그려드렸던 만큼 그만큼 빠졌다가 거기서 수직으로 쳐올랐다가 요러고 있는 지금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딱 요 정도 위치입니다. 요만큼 빠졌다가 예, 요만큼 지금 반등해 있는 위치. 그럼 지그재그가 앞으로도 내년 봄까지 계속 좀 나오겠죠. 예, 그런 양상 정도 되겠고. 뭐 중국 상해종합에 대한 월간 차트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보면은 그 지금이 한 5월 달 지금 돼 있는데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양상들이 내년도 이제 한 2월 달 정도 흐름들 거기까지 이제 계속 나타나고선 내년도 그 3월 내년도 연중 흐름에서는 좀 더 이게 저점을 이제 2,000포인트 밑으로 낮췄다가 움직이는 여기가 이제 무역 협상의 이제 타결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려드린 게 5월 24일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여름 증시 양상 하고선 또 5월 24일 날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5말 6초의 삼성전자 전저점 37,000원 제도 달력파로 1900 초반을 찍기는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5월, 6월 넘어가면서 1900 초반까지 이제 찍기는 찍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하나 맞은 건 뭐예요? 하나 맞은 건 1900 초반 찍기는 찍을 것이다. 1891포인트 찍었으니까 그거 찍은 건 맞는데 삼성전자가 전저점 37,000원을 찍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빠져서 1900 초반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한 41,000원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죠. 별로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1900을 찍긴 찍었는데 삼성전자가 37,000원을 찍는 양상이면은 대중주들은 비교적 멀쩡했겠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빼는 양상 속에서 대중주는 멀쩡했을 건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버팅기는데 결국 지수는 1900을 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중주가 다 박살이 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지긴 빠졌지만 시가총액 최상위권들이 오히려 좀 버티는 양상이 되니까 시가총액 뭐 20위권, 30위권, 뭐 50위, 100위, 뭐 중소형 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대중주들이 이제 막 훨씬 낙폭을 깊게 만드는. 근데 어떻든 또 뭐 1900 초반 찍기는 결국은 찍었는데 그래서 그 시점 이제 1900 초반을 찍는 시점을 기점으로 한 250포인트 수준의 상승장이 2, 3개월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5월 24일 날 드린 얘기예요. 5월 24일은 지수가 한 2050인가? 한 2100 좀 밑에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5월 24일 날 얘기를 드리길 1900을 찍긴 찍을 것이다. 그리고 1900을 찍으면은 또 1900 찍은 자리에서는 250포인트 수준으로 한 두세 달 동안에 반등세가 강한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됐어요. 예, 5,6월 넘어가면서 결국 1900 찍고 1891 찍고 찍자마자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하더니 계속 거의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지금 2100포인트죠. 예, 거의 또 똑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 단기 바닥을 찍는 즈음에는 북한 이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굉장히 유화적인 이슈를 이렇게 내세우는 때가 있는데 고기가 이제 바닥 찍는 시점이고 고기부터 올라간다 하고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슈로는 그 당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5월 초인가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제 관세를 올리고 관세 올린 걸로 인해서 관세가 더 들어오는 돈으로 미국 뭐 자랑스러운 뭐 미국의 뭐 국민들의 뭐 생산한 농산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가난한 나라들 그때 악센트로는 좀 뭐 북한 뭐 가난 뭐 등등이 갖고 이쪽 나라에다가 정부에서 그 중국이 관세가 올라가서 그 들어온 관세 초과분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그 시장 1900 찍는 시점이랑 맞물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했어요? 이건 일본이 했죠. 이 역할을 관세 추가분으로 미국 그 농민들의 뭐랄까요 곡물을 사들인 부분을 일본이 오히려 대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곡물 지원 뉴스는 아닌데 결국 갑작스런 이 유화적 뉴스 그러니까 언제지? 지금 벌써 9월이니까 거의 시장이 바닥을 찍고 그 시점에 이제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막 얘기들 뭐 이제 뭐 그 과거 같으면 뭐라고 하죠 그거
뭐 한 번에 이제 뭐 한 번에 다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선 비핵화 뭐 거기에서 상당히 물러나는 얘기들 뭐 하고 하던 시점들이 이 시점이 됐는데 이것도 뭐 얼추 맞기는 맞는 그런 양상들 지금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은 이제 중력 밀가루, 이제 밀가루 갖고선 한 3주 정도 또 종목들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 뭐 계량적 연구와 물리적 연구 중에서 이 물리적 연구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들 됐었고, 어떤 밀가루의 반죽의 연성을 늘리는 요인, 경화를 늘리는 요인 이 부분이 이 주식에 있어서는 어떤 이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성 매물과 중기성, 뭐 중장기성 매물, 그 매물들을 이제 막 흡수하고 계속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해가지고 이 연성을 늘리는 것은 결국은 그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이제 뭐랄까 단기성 그런 매물들을 다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되고, 이 작업이 끝나야지 밀가루 이거 쭉쭉 눌리듯이 주가도 이제 쭉쭉 눌리는 게 가능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아무리 뭐 밸류에이션이 싸고 뭐가 싸고 뭐 호재가 나타나고 해도 주가를 의미 있고 세게 들어올릴 수가 없다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됐었고요. 반죽의 연성을 늘리는 요인은 뭐 단기성 물량의 실종, 주체 세력의 집중화, 경화를 늘리는 요인, 즉 어떤 종목이 의미 있는 호재가 나타나도 또 뭐 밸류적인 긍정적인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도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양상들은 뭐 또 단기성 물량의 포화, 그리고 주체 세력, 주식의 분산, 이런 내용들이 된다 했었는데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갈게요. 꼭 45분이 넘어가면 목이 메어서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런가 봐요. 화면. 그래서 이제 반죽의 사이즈와 점착력 있어갖고는 주가 대비 극도로 싼 내재가치, 미래이익 확장성, 뭐 대중들의 환호할 모멘텀의 흥행 강도, 주가를 들어올린 건 아주 쉬운 것인데 들어올린 주가를 대중들한테 넘기고, 대중이라는 건 뭐 꼭 일반 투자자는 아닙니다. 뭐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 뭐 등등한테 이제 그 물량을 넘겨야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가를 뭐 끌어당긴다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당기고 그 끌어당긴 상황에서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죽의 사이즈와 점착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다 했었고요. 너무 빨리 나와요. 여기까지 못 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자, 6개월 순환 매장을 대책에 활용한 인법해갖고 이제 19년 8월 30일 또 여기서도 저 중력 밀가루하고선 거기서 이제 이게 한 6주 정도가 이게 붕붕 뜨죠. 6주 정도가 붕붕 뜨인 거는 그 실적 시즌 이제 직전에, 실적 시즌 1개월 전에 실적이 각 종목별로 어느 정도가 나올 거고, 어느 정도가 나온 실적이 주가를 올리는 양상이 될 것이냐, 주가를 빼는 양상이 될 것이냐, 주가를 올린다면은 어떤 모양을 갖고선 주식의 주가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빠진다면은 어떤 모양을 갖고 주가가 빠질 것인지 하는 것까지 다 그려드리는 그 시간을 6주 가는데, 그 내용들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리뷰 시간이 이제 한 6, 7주 정도가 이게 붕붕 뜨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순환 매장 대차게 활용하는 법, 여기서는 뭘 드렸나요? 뭐 최근 거니까 뭐 여러분들 뭐 중국 소비주, 뭐 제약바이오, 북한 비핵화, 이게 이제 좀 3대 축으로 두 달 주기로 해갖고 각이 순번 만들어갖고, 요 세 개가 이게 뭐 순서가 아닙니다. 그 순번 만들어갖고 이렇게 뭐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A그룹 폭등, 10월 말에서 12월 말 B그룹 폭등, 12월 말에서 2월 말 C그룹 폭등을 하고 나면은 증시가 내년도 3월 달에 굉장히 짧은 시간, 3, 4주 혹은 2, 3주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훅 하고 이제 빼는 양상들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에 내년도 한 4월에서 내년도 9월 달까지 월 평균 그 종합지수 변동폭이 거의 한 200포인트를 넘나드는 그 양상들이 나타나고 나면 대바닥이 찍어주고, 대바닥이 찍어주면 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가는 상당히 큰 상승장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큰 상승장이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글로벌에 있어서도 뭐 다우나 나스닥도 같이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그 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23년에서 2025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정점을 찍고 나면 거기서는 이제 몇 년인가요? 그럼 거의 한 15년이죠. 2009년도 이제 양적 완화, 2009년도 당시에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든 양적 완화 그리고 글로벌 자산법을 만들었던 것들이 뻥 터지는 시점들이 이제 2023년에서 2025년 근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까지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3월달, 4월달 이 시점 이후에는 무조건 수출주만 봐야 된다. IT 자동차, 특히 IT 자동차 중에 중장기 낙폭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거 갖고선 그냥 뭐 치고받고 이 뭐 한 두세 주 뭐 30-40% 이제 수익 나면은 거기서 또 한번 팔았다가 요 섹터 갔다가 IT 자동차 뭐 조선화학 뭐 해갖고 수출주만 갖고선 해야 되는 시점들이 내년도 봄, 여름 시점들이다. 그런 얘기들도 드렸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 빨리 했나 보네요. 예, 운용력이 오늘 내용들이 워낙 리뷰 시간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뭐 하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예? 너무 빨리 막 했나 봐요. 빨리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했네요. 예. 자, 운용력이 지금 봤을 때는 이거 뭐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 트럼프의 빅피처 아니 뭐 트럼프의 빅피처를 우리가 뭐 증권 투자하는 이 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뭐 지금이야 뭐 시절이 그러하잖아요. 시절이 아마 운용력 생각에는 내년도 글쎄요. 내년도 2분기, 3분기 거기까지는 뭐 실적 그 기업들의 이제 뭐 실적 보통 보면 뭐 어닝 시즌 되면 그 어닝 어떤 예측과 거기에 따라 우르르 이제 수급들이 몰려갔다가 또 몰려 나왔다가 그게 또 주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시점들이 상당히 뭐 일반적인 장세죠. 일반적인 장세인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에 등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뭐 6개월, 8개월, 6개월이 아니죠. 6개 분기, 8개 분기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증대되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큰 폭으로 마지막에 이제 피클 찍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어닝이 급감하고 이런 양상들이 섹터에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어떤 양상이 나타나요?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또 실적 장세가 크게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또 여타 섹터에 또 새로운 장세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뭐 실적 기대감 당연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쇼크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내년도 1, 4분기, 2, 4분기 넘어갈 때까지는 의미 있는 쇼크가 나타나지도 않고 의미 있는 진전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위축되는 양상이 한번 나타나고는 거기서는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 실적에 있어서 나타날 것인데 그 전까지는 결국 뭐예요? 계속 글로벌 정세에 의해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 글로벌 정세, 뭐 미중 무역 협상,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들 그런 거에 따라서 장세가 뭐 기러기처럼 좀 이렇게 반등하면은 거기에 맞게 뭐 또 차트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섹터들 또 우르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우르르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그렇게 실적과 크게 연동이 없는 그런 장세가 좀 연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선 가장 뭐 어떻든 지금 뭐예요? 그래도 가장 지금 말빨이 세고 또 어떤 시장이 기조를 계속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년도 대선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원맨쇼에서 2번에나 걸쳐서 3월달과 5월달 빅피처를 또 그려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는데 뭐 거진 그래도 그 시점에는 엉뚱한 얘기였는데요. 3월달에도 이 얘기를 드릴 땐 굉장히 엉뚱한 얘기였고 5월달에도 이 얘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엉뚱하고 어떤 기사에도 없는 굉장히 희박한 그 가능성의 얘기 드렸는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얼추 맞죠. 얼추 뭐 진짜 그런 것 같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데 뭐 상반기 그리고 뭐 여름 넘어가면서도 하는 행동들이 중국에 대한 대중국 아니면은 뭐 또 대북한 또 어디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좌충우돌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것 같고 하는데 이 트럼프의 빅피처 운용력이 3월달과 5월달 예측드린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막 좌충우돌로 감성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략과 어떤 목적을 갖고선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또 이 생각들도 충분히 또 드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원맨쇼의 마지막 방송, 원맨쇼의 정말 마지막 방송인데요. 예,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종강이죠. 원맨쇼가 이제 7개월을 끝내고 또 마감을 하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 공개 방송이 타이틀이 있죠. 예, 29일 밤 10시가 되겠네요. 29일 날 밤 10시에 원맨쇼 종영 특집 대표 운용력, 명준호 대표 운용력의 공개 방송하고선 일요일 날 밤 10시니까요.
뭐 한적하고 호젓한 시간인데 내일 모레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 또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에 있는 공개 방송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진 않을 겁니다. 1시간 정도.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